말 못할 고민, 숨겨왔던 통증, 혹시 민감한 부위의 불편함이나 오래가는 하복부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특히 오래 서 있을 때 심해지는 통증, 혹은 알 수 없는 다리 부종과 묵직함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사타구니 쪽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기가 좀 힘들었고요. 허리도 좀 많이 아프게 되고 연달아. 밤에 자다가 쥐가 생기니까 피로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부종도 생기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정맥 순환의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군, 좌식 생활의 증가, 출산 후 변화, 혈관 기능을 떨어뜨리는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생활 방식이 원인이 돼 정맥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지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정계 정맥류와 골반 정맥류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전진원, 장질환 원장과 함께 남성과 여성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맥 순환 문제인 정계 정맥류와 골반 정맥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계 정맥류는 말 그대로 정계는 우리 고환 쪽을 말하는 거고, 동맥은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혈관이고, 정맥은 그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고, 또 류라는 거는 한자어로 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환에 생기는 혹처럼 튀어나오는 것을 정계 정맥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계 정맥류는 일단 유전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보면 거의 90% 이상의 혈관이 왼쪽에 이상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10% 미만에서 이렇게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왼쪽과 오른쪽이 정맥이 올라가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왼쪽이 더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아랫배에 힘을 많이 준다든지 몸을 너무 열심히 만들다 보면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맥류의 증상들은 다 비슷합니다. 항문에 생기는 것이 이제 치액이죠. 치액이 있으면 묵직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또 하지 정맥류는 다리에 생기는 거죠. 역시 비슷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환에 생기는 정계 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묵직하고 피곤하고 열이 나는 그런 증상 때문에 좀 찝찝하고 불편한 것이 특히나 여름 되면 좀 심해집니다. 정계 정맥류는 초음파 변기가 있고 임상적으로 보는 변기가 있는데,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 하지만 환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1기라고 할 수 있고, 2기는 이제 증상이 있는데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만져지는 경우를 2기라고 하고요. 3기는 육안적으로 봐도 튀어나온 게 보이고, 또 초음파로 보면 아주 심한 역류가 관찰되는 경우를 또 3기라고 합니다. 정맥류라는 병 자체가 혈관에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피가 흘러가는 것을 관찰하는 데는 초음파만큼 좋은 검사가 없고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초음파로 바로바로 진단이 됩니다.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수술이 있고 시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술은 절개해서 그 정계 정맥류의 뿌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같이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또 좋다는 보고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미세절개술이라고 해서 고환 쪽을 바로 열고 들어가서 정계 정맥류 혈관을 결찰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저희가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데, 절개 없이 팔이나 다리 정맥을 통해서 고환 쪽 정맥으로 접근을 해서 그 뿌리를 코일로 막아버리는 그런 코일 색전술을 저희는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골반 정맥류라는 질환이 정맥 혈액의 정체가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정맥이라는 혈관은 얇은 거의 막 같은 혈관이기 때문에 스스로 근육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맥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없어서 올라가지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안 가는 것은 병이라고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처치를 받을 일은 아니고 관리를 통해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맥순환제라든지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서 짜서 올려주면 되는데, 역류가 되면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짜 올려줘도 다시 흘러내려오기도 하고, 위에서 다른 혈관과 이렇게 접했을 때 다른 혈관이 올려놓은 것까지 끌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병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남성분의 정계 정맥류와 같은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골반 정맥류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난소로 가는 정맥, 생식선 정맥이라고 하는데, 이 정맥이 확장되어서 헐거워져서 판막이 벌어져서 쏟아져 내려와서 골반에 고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반 정맥류가 있으신 분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치질을 갖고 있거나 또 내지는 하지정맥류를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원인은 1차적으로는 구조의 문제인데, 좌측에 있는 정맥이 사실은 판막의 결손이라든지 이런 상태로 타고나는 경우가 1차적으로 많고, 여러 가지 압력이나 이런 혈류가 몰리고 빠지고 하는 자극 때문에 수축과 이완이 자꾸 일어나면서 헐거워져서 좀 그럴 경우가 있고, 여성분들이 이제 악화 요인이죠. 구조적인 원인은 원래 있고, 악화 요인 자체는 역시 임신, 출산, 생리 등을 통해서 자궁과 난소에 많은 혈류가 몰리면서 또 유발되기도 합니다. 우리 골반이라는 곳은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난소, 자궁, 방광, 직장, 신경월기, 동맥, 정맥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되는 장기에서 증상이 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가령 방광을 압박을 하면 소변이 많이 쟁여지지 못한다든지, 눌 때도 꼭 짜내지 못한다든지 해서 잔뇨와 빈뇨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정체되었던 것들이 이제 주무신다고 누워 있을 때 수평을 이룰 때 혈류가 돌아오면서 그제서야 이뇨 작용이 시작되면 야뇨까지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창자를 압박을 한다 그러면 소화불량, 변비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죠. 통상적으로는 가임기 여성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궁근종이나 성근증 이런 질환들, 난소의 무록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마치 이제 가임기 여성들일 때만 생기고, 이제 갱년기가 지나서 자궁이 수축되고 위축되고 작아져서 막 이렇게 있을 때는 점점 작아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정맥류 이 질환은 혈액 자체가 역류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미 혈류가 많이 가고 빠지고 해서 혈관이 늘어나서 판막이 벌어졌다면, 그러니까 폐경기를 지나도 혈류에 의해서 역류가 자꾸 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겨울을 느끼게 하는 화요일 아침. 병원을 찾은 이명재 씨는 10년이 넘도록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살았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시작된 고환의 크기 차이와 묵직한 불편함, 특히 튀어나온 혈관과 열감은 일상생활을 괴롭혔는데요. 보통 제가 허리 뒤쪽으로 좀 아팠고, 고환 쪽 근처 그쪽이 뭔가 좀 묵직한 느낌도 들고요. 그 묵직함이 뭔가를 좀 매달고 있는, 추를 매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앉아 있을 때나 아니면 제가 뭐 쭈그려 앉아 있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불편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통증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타구니 쪽이 좀 무겁다 보니까 이제 오래 앉아 있기가 좀 힘들었고요. 묵직한 몸살 걸린 것 마냥 그런 묵직함이 있어갔습니다. 오늘 어떻게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네. 제가 밑에 좌측 그 고환 쪽 근처로 그쪽으로 지금 뭔가 묵직하고 뭔가 뭘 달아놓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샤워를 하다가 약간 울퉁불퉁 좀 뭐 만져지는 느낌도 좀 있었고 해서 네. 찾아보다가 오게 됐습니다. 정계 정맥류는 정확한 통계는 뭐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생기는 원리는 모든 전백류하고 똑같습니다. 뭐 하지 전백류나 치액같이 내려갔던 피가 잘 못 올라오면서 생기는데, 이 혈관이라는 것이 원래는 밑에서 위로 피가 올라가고 나면은 판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역류를 방지해주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혈관 자체가 약해지고 늘어나고 판막이 똑바로 못 닫아주다 보니까 좀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검사는 초음파로 실제로 피가 역류하는지 혈관이 많이 늘어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바로 초음파 검사가 진행됩니다. 보면 반짝반짝 보이는 저런 것들이 피가 역류할 때 나타나는 거고, 혈관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요. 오른쪽은 뭐 보다시피 그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왼쪽은 유독 이렇게 많이 반짝반짝거리죠. 예. 피가 역류하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발성 역류가 있을 정도면 아주 심한 상태고, 소리도 아주 크죠. 예. 역류가 아주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CT 검사가 이어집니다. 혈관의 구조와 확장된 부위를 입체적으로 살펴보며 초음파에서 확인된 이상 소견을 한 번 더 정밀하게 짚어보는데요. 이 과정은 이후 치료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게 방금 찍은 초음파 사진인데, 보시다시피 다글다글 하면서 파란색, 빨간색이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이 피가 역류하는 모습이고, 또 시간을 재어보니까 이 한 칸이 1초인데 수십 초 동안 역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계정맥류 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치료를 해야 됩니다. 놔두면은 계속 더 튀어나오고, 정확한 시술을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이쪽 고안 쪽으로 해서 혈관이 이제 뭉쳐 있는 것이 보이죠. 네. 이게 늘어난 혈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왼쪽 신장정맥을 통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다행히 구조가 잘 보입니다. 이 길이 잘 안 보이면 시술이 좀 어렵거나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오늘 성공적으로 시술이 될 거고요. 재발률도 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정계정맥류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특히 왼쪽 고환이 무겁고 피곤하고 열이 나고 샤워할 때 좀 만져지고 그런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정맥류에 진단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은 초음파니까, 초음파로 봤을 때 늘어난 혈관과 역류하는 이런 초음파 사진이 발견되어서 또 CT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정맥류의 큰 치료 원칙 중에 하나가, 환자가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급하게 치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환자는 이제 일상생활에 불편해했고, 또 수술과 시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뭐 환자분은 시술을 원하시는 상태라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계정맥류는 남성 불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전체 남성의 약 15%에서 발생하며 불임을 겪는 남성 중 약 40%에서 발견된다는 점에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예, 그 남성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정계정맥류라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불임이라는 것은 뭐 남녀가 모두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 전체 불임의 몇 %가 기여를 한다, 그런 거는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보통 이렇게 불임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남자분들이 혹시나 정계정맥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상이 있는 건지 검사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전에 정액 검사를 하는 것이 필수고요. 또 이제 정계정맥류 치료하고 난 뒤에는 저는 보통 한 4개월이나 5개월째 다시 한번 정액 검사를 해서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역류가 지속되면 통증과 열감, 불편함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본 원인인 역류를 정확히 차단하기 위해 명재 씨는 호일 색전술 시술을 받게 됩니다. 예, 이 환자분은 왼쪽 고환에 정계정맥류가 있어서 코일 색전술을 시행하러 들어갔습니다. 코일 색전술은
이 정계정맥류의 원인이 되는 성상정맥을 뿌리에서부터 코일로 막아서 역류를 방지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절개 없이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을 넣어 문제가 되는 정맥의 흐름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요. 조영제를 통해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그 지점에 코일을 배치해 불필요한 역류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시술은 화면을 보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데요. 정상 혈관은 그대로 보존한 채 문제가 된 정맥만 선택적으로 치료합니다. 예, 성공적으로 좌측 정계정맥류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잘 마쳤습니다. 특별한 주의점은 없지만 아랫배에 힘주는 운동은 2, 3주 정도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은 계속 영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외래에서 경과를 보고요. 증상이 호전되는가를 살펴보고 혹시나 또 나빠지고 하면 한 번 더 재검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심결에 그냥 넘어갔는데 오늘 진료를 보고 나니까 원장님께서 좀 많이 심하다고 하셔서 좀 많이 놀랬고요. 이제 이번에 원장님께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제 몸을 좀 많이 더 챙겨야 되겠다. 그냥 하나 뭐 사소한 것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하지 정맥류 수술을 받았던 김경희 씨. 하지만 수술 후에도 계속되던 부종과 골반 주변의 묵직한 통증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산부인과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함이 깊어졌지만 이곳에서 골반 정맥이 확장돼 나타난 문제를 확인하고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절개 없이 진행되는 비수술 치료를 받고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6, 7년 전에 하지정맥류 수술 받았는데 받고 나서 요즘 들어서 다시 부종이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또 이상하게 생리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래서 뭐 이게 하지정맥류 때문인가 싶어서 다시 병원을 찾게 됐어요. 밤에 자다가 쥐가 생기니까 피로감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리고 컨디션이 나빠지니까 부종도 생기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간 참 빠르다, 그죠? 네. 6개월이나 지났어요, 그죠? 네. 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전에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졌어요. 다리는 그때 좀 붓고 좀 쥐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요즘엔 좀 어떠세요? 네. 자다가 쥐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훨씬 편하게 잘 자겠다, 그죠? 끊기지 네. 않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전에 시술 받았던 거 이렇게 좌측 콩팥에서 심장 쪽으로 혈액이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정체가 돼서 아래쪽으로 역류하는 게 보이거든요.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류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게 확인되고 또 여기 우열이 있는 게 확인돼서 이런 식으로 코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폐쇄를 시켰어요. 역류되는 곳을 폐쇄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면 이제 더 이상 역류되지 않고 위쪽으로 이제 혈액이 잘 올라가는 게 확인되고 그때 봤을 때 이쪽 혈관 같은 경우에도 역류가 있었잖아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처치를 했고 여기도 역류가 없어진 걸 확인하고 이렇게 마쳤는데 지금 다리 쪽에서 올라오는 혈류는 대체적으로 괜찮기는 한데 여기 보면 조영제가 진하게 있는데 조금 연하게 있잖아요. 옆에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약간은 압박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우리 복부 쪽으로 혈류가 올라오는 게 조금은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 때문에 다리에서 더 강한 압으로 스타킹을 싣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른 자세로 왜냐면 우리가 척추가 무너지면은 그 앞에 있는 정맥이 좀 더 동맥 사이에 끼어서 압박되는 경우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 지내시고 복식 호흡 같은 거 해서 쫙 끌어올리는 거 요즘도 잘 하고 계세요? 네, 연습하고 있어요. 다행이다. 운동 같은 것들은 좀 어떻게? 요즘 러닝도 합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환자분들이 조금 도와주시면 순환 요거 고쳐놓은 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좋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꾸준하게 정맥 관리 합시다. 골반 정맥류도 재발하나요?
이렇게 한번 막아놓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역류가 안 되는 거를 확인하고 마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폐쇄가 된 혈관은 다시 살아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양측으로 다 시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또 더 생길 만한 곳도 없죠.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은 예전에 하지정맥류 수술을 한 차례 받으신 상태고 그 전에 이제 그 난소 쪽에 물혹도 있어가지고 처치도 받으신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원래 수술하고 한 1, 2년 정도는 잘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하지정맥류 증상이 또 재발한 것처럼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쥐가 난다든지 붓는다든지 이런 면에서 좋아졌었는데 다시 최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악화되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죠. 초음파로 다리 수술한 곳을 먼저 싹 다 면밀하게 봤는데 이전 수술한 부분, 그 다음에 남아있는 다른 혈관에 문제가 특별히 없었는데 우리가 혈액이 심장으로 잘 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초음파로 다리를 이렇게 짜서 혈류를 보내줘 봤거든요. 보내줘 봤더니 저항이 많이 느껴진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잘 짜서 올려줬을 때 위에서도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CT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원래는 CT상에서 이렇게 또렷하게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3, 4mm 직경의 난소 정맥이 지금은 6mm를 초과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점을 초과한 정맥에 대해서는 골반 조영술을 해보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골반 조영술을 통해서 역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코일 색전술을 통해서 역류되는 혈관을 역시 막아줬습니다. 시술하고 나서는 확실히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도 가벼워진 것 같고요. 자다가 쥐가 안 나니까 잠을 푹 자게 됐고요. 따라서 컨디션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뭐 일할 때도 좀 더 몸이 가벼워서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게 돼서 골반 정맥류라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요. 앞으로 건강관리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든 정맥류라는 병은 아주 그런 통증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근데 이것은 생긴 지 오래됐고 만성 질환이고 또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계기로 이 질병을 알고 병원에 오셨으면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것을 권유합니다. 정맥 질환은 우리가 이제 눈에 띄게 알 수 있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불편한 거지?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이런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위험한 질환들은 조용한 질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은 질환들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산부인과라든지 비뇨기과라든지 이런 데를 장기간 다녀봤는데도 아랫배, 회음부, 사타구니, 골반, 허리 이런 데 통증이라든지 또 배뇨라든지 생식기 계통의 문제들이 자꾸 좀처럼 해결이 나지 않고 반복된다 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기반되는 질환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계 정맥류와 골반 정맥류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불임이나 만성 통증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질환인데요. 민감하다는 이유로 혹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증상을 숨기거나 방치하면 더 큰 질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빠른 진단과 치료,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